자, 이제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이것을 제대로 판매를 하지 못하면 뭐 제대로 사업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예, 결국 폐업의 제3의 계곡에 빠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이 판로 개척을 위해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마케팅을 이제 그래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케팅 기본 개념을 살펴보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의 니즈, 욕구, 수요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이제 가치와 만족을 제공해서 결국은 이제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시장에 반영돼서 고객의 니즈, 욕구, 수요가 재창출되는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영역을 보시면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랜딩, 뭐 퍼블리시티, 프라이싱, 그다음에 전략, 세일즈, 프로모션, 뭐 그다음에 퍼블릭과의 그 관계,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유통, 그다음에 다이렉트 마케팅, 세일 등등 마케팅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면 마케팅은 즉 마켓 플러스 ing, 그죠? 결국은 뭐냐면 고객을 창출하는 거다. 네,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만든 제품을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게 또 고객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이 제품을 구매하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창업의 마케팅이 이제 기존의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정의됐는데 창업 마케팅은 기존의 마케팅과 조금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창업 마케팅은 창업과 정신을 발휘해서 고객 중심의 길을 탐색하고 포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창업기업의 마케팅 특성은 일단 신생기업이다. 창업기업 신생기업이죠. 그래서 시장 진입과 마케팅 활동에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많다. 자, 삼성이다. 삼성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삼성, LG 제품 이미 고객들이 그 제품에 대한 품질, 뭐 이런 또 뭐 AS 능력,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금방 구매를 하죠. 근데 아무 이름도 없는 브랜드도 없는 신생기업 시장 제품을 출시해도 구매자들은 선뜻 구매를 안 하죠. 그래서 시장 진입과 마케팅 할 때 제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규모가 영세합니다. 굉장히 작은 규모, 자본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어떤 마케팅 전략에 필요한 예산, 기술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하다. 왜냐, 이 기업들 같은 기술 창업 기업들이 보통 이제 이 마케팅 전문가가 그 조직 내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고객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정말 고객한테 판매가 될까 하는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격동성. 신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격동적이거나 예측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창업기업은 신생기업의 한계, 기업 규모 영세, 또 시장의 고객이 불확실성,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격동성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들의 어떤 마케팅 전략을 그대로 창업기업에서 사용했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결국은 이 창업기업의 특성에 맞는 창업 마케팅을 잘 해야 이제 성공적인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업 기업의 창업 마케팅은 이 고객 중심의 길을 탐색하고 포착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창업가 정신, 불확실성이 있지만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영세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 도전 정신,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창업 마케팅에서는 중요한 그런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업 마케팅 프로세스는 기존의 창업 마케팅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창업 마케팅에서는 이제 4P, 즉 프로덕트, 프라이싱, 플레이스먼트,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에서 필요 많이 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 전략인데 창업 마케팅에서는 4P가 아니고 4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 마케팅과 창업 마케팅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4E는 창업 기회 탐색, 즉 exploration, 기회 검증, examination, 기회 활용, exploitation, 그다음에 기회 확장, expansion. 이 앞글자를 따서 이제 4E인데요. 이 4E는 창업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창업 마케팅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창업자 관점에서 보면은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을 개발할 때는 고객의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하죠. 기존 제품과 차별화되는 가치를 제안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만들죠. 시제품 만든 다음에 이제 제품을 만들죠. 그 제품을 이제 판매해서 고객이 구매할 수 있게 하죠. 이게 일반적인 기술 창업 기업의 어떤 그 생산, 그 제작, 그러니까 그 과정, 사업 프로세스죠. 그 단계를 그대로 단계별로 매칭을 해서 이제 제시한 것이 창업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가치 제한 때는 기회 탐색, 시제품 때는 기회를 검증하고, 제품 양산할 때는 기회를 활용하고, 구매할 때는 확장하는 이 전략이 창업자 관점의 프로세스하고 정확히 매칭이 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창업 마케팅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 탐색은 이제 처음에 가치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에 잠재적 고객들한테 아이디어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피드백을 수집해요. 과연 이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 제품이 정말 고객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해 줄 거냐. 기회를 탐색하는 거죠. 그죠? 그 기회 탐색에서 오케이, 괜찮다. 그럼 뭘 하죠? 시제품을 만들겠죠. 누구한테 줍니까? 기회를 점검하죠.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기회를 탐색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괜찮다 그러면 시제품을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냐? 얼리 어답터한테 줍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제 시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제품을 개선을 하죠. 그죠? 그래서 기회가 점검해 보니까 원래 어답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점검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파악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시제품에서 이제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 거죠. 상용화 제품을 만들고 그 서비스를 일반 대중한테 공개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죠. 자, 그래서 이때는 실제 상용화 제품이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되는 그런 시점이고, 결국은 점검한 기회를 활용하는 그런 단계고, 이때 이제 구매를 시작하는 그런 단계죠. 자, 이때 이제 많은 그 구매를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확장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사의 제품, 서비스에 대한 촉진 활동을 펼칩니다. 광고도 하고 프로모션도. 고객층을 추가 확보하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확장하는 단계죠.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창업 기업이 제품을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시제품 만들고 그래서 얼리 어댑트 해주고 활용하고 확장하는 이런 단계고, 이 단계에 적합하게 마케팅을 구사하는 것이 창업 마케팅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가까이 보는 기회 탐색에서는 자,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칸 셰프죠. 아메리칸 셰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셰프인데 이제 그 오너하고 갈등 때문에 해고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정말 이렇게 푸드 트럭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푸드 트럭 사업을 하는 게 되죠. 굉장히 유명한 셰프인데 정말 푸드 트럭에서 장사를 한다. 굉장히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과연 나의 그 요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기회를 탐색합니다. 탐색하는데 이때 이제 결정적인 그 마케팅을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셰프의 아들입니다. 이 셰프의 아들이 이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푸드 트럭에 대한 그 장면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서 그것을 소셜 네트워크에 올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푸드 트럭의 기회가 정말 탐색이 되고 그것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마케팅에 기회 탐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기회 점검은 뭐라고 했죠? 제가 시제품,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얼리 어댑터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한번 사용하게끔 해서 어떤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점검을 하는, 기회 점검하는 그런 단계고요. 세 번째 기회 활용은 상용화 제품을 그죠? 유통하는 그런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 스토어하고 온라인 애플 스토어 이걸 통해서 실제 유통, 즉 고객한테 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을 기회 활용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회 확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처음에 주로 타겟은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신선하고 독특한 광고를 펼치는데 집중했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이제 성과가 있고 좋은 거죠.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배달의 민족 이것을 누구한테? 젊은 층이 아니고 모든 연령층에 중년층 또는 시니어층까지도 확장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자, 기회 확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적절한 마케팅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처음 마케팅의 개념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은 기술 창업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크게는 이제 산업 분석과 이제 삼시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경영 전략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또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산업 분석은 마이클 포터의 5 forces 분석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분석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그 제품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업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크게 5가지 요인을 살펴봐라. 그래서 이제 5 forces model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먼저는 이제 산업 내 경쟁 강도가 얼만큼 강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재적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어느 정도 강하냐.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와 이제 교섭력이 어느 정도 강하냐. 그 다음에 구매자, 즉 고객들과의 교섭력은 어느 정도 강하냐. 그 다음에 대체 또는 대체 제품이나 서비스 위협은 어느 정도 강하냐. 이 5가지 요인 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강한지 약한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고 그래서 만약에 뭐 강하다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그것을 이제 잘 활용하면 되고 뭐 약하다 하는 부분들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들이 좀 필요하죠. 예를 든다면 신규 진입자 위협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 신규 진입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어떤 방어막을 그죠? 쳐야 되겠죠. 그럼 방어막을 뭘로 칠 거냐? 뭐 IT 기술이 될 수 있고 또 가격을 완전히 낮춘다든지 서비스망을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신규 진입자의 진입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산업구조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위협이 미래 위협이 어느 정도냐 하는 부분들을 강약해서 파악을 해서 이제 그 경쟁 강도가 뭐 굉장히 강한지 신규 진입자 위협이 높은지 대체적 위협이 높은지 하는 것들을 쭉 보고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산업구조 분석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산업구조가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개발하는 그 시장 산업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3C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고객과 경쟁사와 그다음에 자사, 커스터머와 컴피티터와 자사, 컴퍼니의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3C 분석을 통해서 이제 자사만의 강점이 있는지 또 차별성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고객의 관심을 충분히 이끌 수 있는지를 이제 한번 그 회사 입장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경쟁사와 자사. 그래서 평가 요소는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규모, 성장률, 구조 변화, 세분화, 뭐 고객 집단별의 어떤 니즈 현황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경쟁사 현황과 경쟁사의 강점, 약점, 그다음에 잠재적 경쟁사 진입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그다음에 자사 같은 경우는 자사의 어떤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뭐 기업 목표, 문화, 기술력, 제품력, 판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이 강한지를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이 끝나면 그 내용을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전략을 수립할 때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제 전략을 수립해야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환경 분석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실행을 하는데,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패스트 분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금 봤던 이제 산업 분석, 3C 분석은 주로 이제 마케팅의 환경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환경 분석. 그래서 이제 패스트 분석은 거시 환경, 산업 분석과 3C 분석은 미시 환경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마케팅 환경 분석을 통해서 내가 속한 기업의 산업 구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자사와 경쟁사, 고객 3C 관점에서 과연 어느 부분이 강하고 어느 부분이 약한지 환경을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이제 토대로 해서 실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이제 4E죠. 그죠? 4E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4E 실행을 해서 기회도 탐색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확장하는 이런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전략이 수립되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스와트 분석, 그다음 STP, 4P 믹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이제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에 대한 개념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 앞에 이제 마케팅 실행과 실행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4E의 실행 요에 나온 요 내용들은 정확하게 어디 연결되냐면 실행의 4P 믹스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온 결과들이 다 그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그 연결되는 자료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에 있어서 첫 번째가 스와트 분석이죠. 이건 이제 경영 전략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 목표를 결정하거나 전략 수립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석 기법이고요. 뭐 개념을 설명한다면 strength, opportunity, weakness, threat. 그래서 강점과 약점과 기회, opportunity, 그냥 threat, 위협은 뭐냐. 그래서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구성 요인들을 쭉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강점과 약점과 기회 요소가 뭐고 위험 요소가 뭔지 하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면 전략에 대한 기초 자료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TOWS 매트릭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strength, weakness, 이쪽에는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이제 따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SO 전략이죠. 강점, 기회가 있어서 강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회, 어떤 시장의 기회가 새로운 시장의 기회인데 약해요. 우리가 약합니다. 약할 경우에는 W 전략. 약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가기는 어렵고 만회하는 전략, W 전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때 강점이 있어요. 그때는 위험 요소를 피해가겠죠.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우회 전략을 수립하고, 아주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강점도 없어요. 약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생존 전략, 그 위협 시장에서 위협하는 요인을 극복하고 생존할 수 있는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루기에는 시간 관계상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좀 수립해야 된다. 이 전략을 수립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제 STP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STP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타겟, 그 다음에 포지셔닝의 이제 약자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목표 시장의 고객들한테 어떤 차별화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시장을 먼저 세분화하고, 그 다음에 목표 시장을 선정해서 포지셔닝을 하는 뭐 이런 단계로 가는데요. 이걸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시장을 세분화하는 이런 이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 인구 통계학적, 또 뭐 심리 변수적, 구매 행동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시장을 세분화하는 그런 이제 그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 그 시장 세분화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목표 시장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세분화 시장 중에서 우리 기업과 제품에 적합한 목표 시장을 선정한다. 그래서 시장의 매력도라든지 기업의 적합도 측면에서 이제 목표 시장을 타겟을 하는데요. 이제 전략 유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의 세분화된 시장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1, 2, 3, 그 다음 시장 1, 2, 3. 그러면은 프로덕트는 P2, 마켓은 M3. 그래서 하나의 세분화된 시장. 아니면 이제 선택적 전문화도 가능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1은 마켓 2에, 프로덕트 2는 마켓 3에, 프로덕트 3는 마켓 1에. 이렇게 이제 선택적으로 제품에 따라서 시장을 선택적으로 하는 거고, 또 이제 제품 전문화는 아예 그냥 P2만 다른 제품은 안 하고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시장 전문화는 M1, M2, M3 중에서 M3만 전문화시키는 타겟팅을 하는 거죠. 아예 우리는 뭐 전체 시장을 다 보자 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타겟팅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은 이제 세분화된 목표 시장 내 잠재고객의 마음에 우리 기업의 제품과 이미지를 경쟁사하고 어떻게 차별화된 위치를 선점하느냐 하는 전략을 포지셔닝이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A그룹, B그룹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포지셔닝 할 거냐. 소셜미디어의 포지셔닝 맵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게시판형, 뭐 채팅형, 공격형, 뭐 비공격형 이렇게 해서 밴드는 이제 이렇게, 카카오는 여기. 그래서 이 어떤 SNS 소셜 기업들도 역시 경쟁사와 뭔가 이렇게 차별화하고 또 시장에서 뭔가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전략적 포지션을 취해서 경쟁 우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역시 이런 메이저들과 나는 그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포피 믹스를 하는데요. 포피 믹스는 이제 프로덕트, 그다음에 가격은 어떻게 할 거고, 유통은 어떻게, 프라이스, 프로모션, 판매 촉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정하는 것을 우리가 포피 믹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이 통제 가능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포피 믹스는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방법 중에 전략 중에 하나다. 그 제품 전략은 이제 뭐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제품의 포지셔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사의 제품을 타 제품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게 이제 제품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품 전략은 그게 물리적으로 차별화할 것이냐. 뭐 디자인,
기능, 성능, 뭐 품질, 내구성, 크기, 구격 뭐 등등에서 물리적으로 차별할 거야. 아니면 서비스를 차별할 거냐. 그래서 AS라든지 고객 상담이라든지 고객 관리, 뭐 주문을 좀 용이하게 한다, 뭐 이런 등등 서비스 측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전략에 해당이 되고요. 가격 전략 중요하죠, 그죠? 그 제품의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와 뭔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테크 제품의 가격 설정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가 기반에서 설정, 원가 플러스 이익, 이익률과 손익 분기점을 결정해서 이제 결정하는 방법. 아니면 시장 가격, 또 뭐 경매 가격, 또 대체재가 있다. 그럼 대체재의 가격과 비교해서 좀 더 저렴하게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가치 기반 가격 결정.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고객이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에 기반해서 가격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격 프라이싱 스키밍에서 가격을 걷어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가치를 높게 느끼는 고객부터 낮게 느끼는 고객까지 모든 고객이 접근하는 가격 조치인데, 일반적으로 이 프라이싱 스키밍은 가격을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얼리 어댑터들한테 고가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얼리 어댑터들은 그 시제품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삼성 갤럭시 신제품 나오면 처음에 뭐 9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지 않습니까? 왜? 가치를 높게 평가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가격이 내려오죠. 그래서 100만 원짜리가 뭐 70만 원 되고 60만 원 되죠. 가격을 걷어내죠. 왜? 낮게 느끼는 고객들이, 나중에 사는 고객들은 낮게 느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높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을 걷어내는 방법. 그 다음에 침투 가격은 뭐냐면 판매를 극대화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서 제품의 초기 가격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발생한 가격보다 낮게, 왜? 그 시장에 이제 침투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적정 가격보다 좀 싸게 해서 먼저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략이 침투 가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가격을 싸게 책정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판매는 했지만 오히려 적자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품이나 명성 가격이죠. 이거는 이제 고가의 정책, 특히 명품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정책을 구사하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 낚시 가격은 이제 베일 앤 훅 프라이싱에서 초기 제품 가격은 낮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제 구매를 유도, 일종의 이제 그 낚시 유도한 다음에 제품 사용에 필요한 추가 어떤 구매품, 고객 부품, 소모품을 이제 높게 책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린터죠. 프린터 가격은 낮게 하고 구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너를 비싸게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가격 프로모션은 뭐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거나 뭐 1+1 이벤트, 사은품 또는 쿠폰을 제공하는 이런 방법들이 프로모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이제 이 가격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유통 전략은 이제 어떻게 그 고객한테 유통을 그 제품을 잘 전달할 것이냐 해서 뭐 직접, 간접, 혼합적 뭐 이런 방법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이 다이렉트 마케팅, 그죠? 온라인 또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채널이 발달되면서 이제 직접 유통 경로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촉진 전략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프로모션이죠. 그래서 이제 뭐 광고라든지 뭐 인적 판매라든지 PR, 전시회 뭐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는 뭐 당연한 뭐 이렇게 홈페이지, 배너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프로모션. 일종의 이제 광고 홍보 이런 쪽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촉진 전략 중에 하나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제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해외 전시회, 또 지자체별로 해외 전시회, 프로모션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3C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삼시분석의 기본 전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업은 목표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자사만의 강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러한 차별성과 강점이 고객의 관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12번째 시간, 기술창업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창업 재무관리와 자금 조달 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